그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이리빙의 임페리얼 정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사업 설명을 해보네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편안한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대화 형식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조신다 그러면 주무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하이리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사실은 예, 저는 원래 기아자동차에서 무엇을 했냐면 엔진 개발을 담당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형님, 누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 회사 같아라고 하는 게 과거의 관념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엔진을 개발하는 연구원이래. 그러면 여러분들 썩 괜찮죠. 네. 그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도 그걸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얼마나 나폴레옹처럼 생겼습니까? 그죠? 근데 셋째 딸을 사실은 제가 사귀었어요. 그래서 셋째 딸을 내 아내로 맞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제가 파는 게 기아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팔았죠. 그랬더니 흔쾌히 승낙을 했을까요? 안 그러면 반대를 했을까요? 예, 영딴판이었습니다. 반대. 근데 어찌됐든, 저를 보시고 나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죠. 그런데 참 좋았던 게, 기아자동차가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좋은 회사를 내가 골랐구나. 그리고 참 선택을 잘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한참 다니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기아자동차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기 SBS 머니센서라고 하는 경제 프로그램에 하이리빙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사실은 제가 나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부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공영방송에 나간 사람은 정지호밖에 없다. 네.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박수 열심히 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묻자고 하는 소리고요. 부업으로 쓱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하이리빙이 되게 좋았던 게 저의 생각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거거든요. 좋은 대학 나와서 그 다음에 좋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대기업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대부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하이리빙을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말로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보험회사 말로 연금 수입, 그 다음에 투자가들이 얘기하는 자산 수입이라는 그런 흐름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걸 봤던 거예요. 자산 수입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실은 그래 부업으로 이거를 쭉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던 게 하이리빙의 스타트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기아자동차 다닐 때보다 하이리빙 할 때가 되게 재밌었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혹시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하죠. 근데 직장 생활에서는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벌써 조심히 안 돼요. 근데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좀 황당하고요. 좀 이상했어요. 왜? 직장 생활만 했던 사람이 어떻게 미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떤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괴이하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찌됐든 하이리빙을 부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리빙이 시작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하이리빙을 시작하기 전에 한참 전에 기아자동차가 부도가 났었어요. 여러분 혹시 한보부도라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맞죠? 1997년도 같은 그런 느낌. 그때 저는 되게 웃겼던 게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아자동차 부도 났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자동차 부도 났대. 그 소리 듣고 나서 대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뭐시여? 이래야 되거든요. 놀래야 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면 기아자동차 부도 났대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안 다가온다?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와 상당히 어려워지대요. 왜 그러냐면 월급이 썩 괜찮았는데 그 월급에서 딱 기본급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급에서도 이제는 근로시간 단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기본급마저도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보너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삭감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돈이 줄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희 집에 들어가고 있는 보험이라든가 적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약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돈이 점점 마르죠. 쉽게 얘기해서 모자라지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유치원 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의 이 형태가 조금 버거웠을까요? 실은 그때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을 오셨는데 사실은 생활이 궁핍했었어요. 되게 힘들었죠. 근데 장모님한테는 그런 말씀 드리기는 여간 쉽지 않은 거고. 근데 장모님이 가시는 날 사실은 용돈을 드리는데 저희 집사람이 30만 원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20만 원을 딱 빼고 10만 원만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요, 하이리빙을 나중에 하면서 제가 마스터 되고 나서 용돈을 100만 원씩을 드렸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아주 잘하시네요. 그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해 드리면. 아마 그분께서도 서운하셨을 거예요. 우리 장모님도. 안 그렇겠어요? 소위 사이라는 놈이 용돈을 주는데 10만 원밖에 안 준단 말이야? 이렇게 원망하셨을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그 뒤에 한참 지나서 하이리빙이 썩 잘 돼가지고 제가 용돈을 기아자동차 다니면서 하이리빙에서 수입이 들어오니까 100만 원씩을 제가 보내드리니까 이분이 참 좀 그래도 나름의 어떤 돈을 갖고 있는 부자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셋째 사이가 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돈을 100만 원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까먹어요. 보내는 것을. 그러면 저한테 기아자동차로 전화를 하셔요. 그 돈 어떻게 됐는가? 이해 가셨죠? 예, 그게 바로 제가 기아자동차에서 사실은 하이리빙을 하게 된 스타트 지점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은 책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위기가 곧 기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늘 어려움이라는 것은 존재를 한다. 근데 그 존재, 아니,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어떤 시간 속에서 과연 기회라는 글씨를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기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모두 전환하듯이 전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서 저는 이 자산 수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산 수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어느 지하철역, 신도림역이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자판기를 딱 하나 놔뒀어요. 근데 이 자판기에는 아이템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꼭 사야 되는 아이템들이 그 자판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줄을 서겠죠. 그죠? 마치 이 자판기처럼 만약에 이 자판기가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 자산에서 뭐가 나냐면 물건이 팔리면 돈이 그대로 내 수중으로 들어오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하이리빙이라고 하는 쇼핑몰을 많은 소비자 집단 그리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소위 휴먼 네트워크인데요. 그런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동 발생적으로 매출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는 나에게는 자산 수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셔요? 이렇게 된다라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자산 수입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기아자동차 다닐 때는 올 100%가 노동 수입이었어요. 반드시 출근해야 되고 퇴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이리빙을 이렇게 쭉 처음에 시작점이 뭐냐면 자산 수입을 한번 준비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SBS 머니센서라고 하는 경제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수입이 기아자동차 수입 빼고요. 그 다음에 하이리빙에서 수입이 87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올고즘 87만 원. 여러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아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250만 원 준다. 그럼 거기에다가 87만 원을 그대로 플러스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입이 배수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아자동차 수입은 멈춰있는 수입이에요. 노동 수입이니까. 그런데 하이리빙 수입은 이 80만 원이 증가하는 수입이란 말이에요. 왜? 자산 수입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하이리빙을 이렇게 보고 시작을 쭉 했는데 저는 내가 몇 년 했어요.
이런 거죠. 5년 했어요. 7년 했어요. 10년 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얼마나 자산 수입에 대한 그 그림을 잘 갖춰가느냐. 요게 관건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이리빙을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 보니까 여러분 이 화면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최대 9억까지 발생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 9억 정도 매출액이 발생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시기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도록 쭉 만들어 놨던 게 바로 하이리빙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산 수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요. 자산 수입이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노동 수입은 약 3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꿈을 진짜 많이 봐요. 아니 꿈이라기보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워런 버핏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자산 수입이다. 안 그러면 뭐 인세적인 수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유명한 투자가께서. 자 그런데 제가 하이리빙에서 그런 수입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희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분이 새벽 2시에 잠을 안 자고 아니 왜 하이리빙의 웹사이트에 들어가고 클릭을 하시냐고. 그죠? 그 다음에 왜 3시에 하이리빙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냐고요. 정지호 때문에 구매한다. 본인이 필요해서 구매한다. 본인이 필요해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웃긴 게 1일날 봐보니까 1700만 점이 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셔요? 저는 10원도 안 썼어요. 아직까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매출액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나로서부터 만들어지는 사실은 이 네트워크가 구매를 유도시키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도 그분들이 구매를 하고 낮에도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소위 이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하이리빙의 자산 수입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어쩌면 제 인생의 최고의 저는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눈 뜨니까 매출액이 발생했대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 적지 않는 수입이 저에게 나온대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별로 뭐 안 기쁜. 예, 정말 대단하다. 하이리빙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버겁고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니까. 기아자동차도 출근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 하이리빙을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좀 벅찹디다. 아시겠죠? 근데 그 벅참 속에 이런 게 존재를 했던 거죠. 당신은 무엇 때문에 하이리빙을 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저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답을 갖고 있었던 거죠. 뭐냐면 자산 수입이었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자산 수입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런 자산 수입이 매월 수입을 주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매월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그러실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2개월 되신 분이 있고요. 오늘 처음 아마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마치 자산 수입이 저런 것이 존재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익히 자산 수입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하이리빙이 꽤 괜찮은 수입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럴 겁니다. 저분이니까 하겠지.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있잖아요. 좋겠다? 이런 뭔 말이냐면 지금 갈아닫고 시기. 아셨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매월 어떤 분은 2개월 되셨고 어떤 분은 1년 되셨고 어떤 분은 3년 되셨고 거기에 맞는 이 매출액 대비 수입이 지금 내 통장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맞죠? 그 수입들은 뭐냐면 자산 수입을 구축해가는 과정 속에서 들어오는 수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이리빙 사업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큰 수입이 여러분들의 마치 자산 수입인 것처럼 꼬박꼬박 들어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훌륭하신가요? 네. 네.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내가 하이리빙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저는 지금 그 상태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자, 그래서 하이리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경향신문에 보니까 이런 신문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대형마트 마진율이 55%래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롯데마트 아시죠? 네. 그 다음에 홈플러스 아시죠? 네. 롯데마트도 지금 정리 단계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홈플러스는 지금 15개 점포를 지금 정리한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다 해놓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전빵이라고 하는 가게 알죠? 가게. 시골 가게.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게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까지 시대가 변해버린 거죠. 그죠? 여러분 혹시 쿠팡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네. 쿠팡. 연결경제의 선두주자를 지금 지키고 있는 쿠팡. 지금 흑자가요, 40조예요. 여러분, 1조가 아니에요. 몇 조? 4조. 놀래지를 않아. 하이링 이 돈 단위가 굉장한데도 놀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조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유통도요,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이 신문 자료는 뭐냐면, 유통에 돈이 많아요 라는 소리를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예, 요 메시지는 다른 거 없어요. 시대가 지금 과거에는 대형마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뭘로 가고 있냐면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쩜 이 신문도 과거의 태보적인 어떤 자료이다. 대신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유통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구나.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차리고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면 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인데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도구이면 좋겠죠. 네. 그죠? 자, 그래서 이 신문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디에 돈이 많다? 유통에 돈이 모여 있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유통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20세기의 전통 산업 경제의 유통입니다. 여러분, 대형마트, 좀 전에 말씀해 드렸잖아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뭐 이런데 홈쇼핑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채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요즘에 쿠팡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안 그러면 뭐 여러분 중국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통 구조가 20세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유통 구조는 뭐였냐면 이거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여기에 접속을 해서 물건을 사가는 거죠. 직접 쇼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통구조에서 이런 20세기 전통산업경제의 이런 기업들은 무엇을 했냐면 쇼핑몰 운영을 한 거죠. 그리고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서 약 40%의 유통 마진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 100만 원이다 그러면 40만 원이고요. 400만 원이다 아니 1000만 원이다 그러면 400만 원이에요. 맞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사업소득이라는 유통의 소득은 굉장하다. 이것도 순수소득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몇 세기예요? 21세기. 맞죠? 21세기는 무슨 경제로 왔냐면 연결경제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 연결경제. 연결경제의 대표적인 기업이 여러분 카카오예요. 그리고 쿠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리바바, 텐센트, 그 다음에 우버, 그 다음에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 이것 말고도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연결경제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일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그런 어떤 비전과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괜찮은 일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연결경제, 하이리빙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죠. 자, 먹고 입고 쓰고 들고 신고 하는 것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연결합니다. 하이리빙은 누구를?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 이 앞에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한 하이리빙을 알아보려고 하는 분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연결 후에 또 연결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이리빙을 통해서 돈을 벌어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이리빙을 통해서 내가 쇼핑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단순 소비자분들이죠. 이런 분들까지 연결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협업이다.
컨버전스죠. 협업이에요. 자, 이렇게 협업을 하는데 어떤 것을 협업을 하는데 그러면 20세기에는 쇼핑몰 운영과 광고와 마케팅을 누가 했냐면 기업들이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서로 나눠 갖자, 역할을 분담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쇼핑몰 운영은 하이리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와 마케팅을 변형된 모습으로 뭐를 하냐면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한테 사실은 사업의 도구로 주는 거예요. 저는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하이리빙이라는 이 사이트가 마치 쿠팡 사이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돈을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단계 판매들처럼 얼만큼 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사이트를 가지고 뭐를 하냐면 나의 소비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이해가셨죠? 이런 소비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소비 네트워크가 누구로부터 만들어진다고요? 나로부터. 꼭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에게 이제는 이런 혜택을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본인이 필요한 쇼핑을 이곳에서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나가 여러분 쌀도 필요할 거고 김치도 필요할 거고 된장도 필요할 거고 간장도 필요할 거고 기타 등등의 건강기능식품도 필요할 거고 화장품도 필요할 거고 맞죠? 네. 이런 모든 것들을 기존 유통에 가서 쇼핑을 했던 것을 이제는 어디로 와서 하이리빙에서 쇼핑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셔요? 괜찮죠?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요. 10만 원 이상 구매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유통마진을 드리겠습니다. 즉 그 매출액에 적절하게 맞춰서 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홈플러스 이마트, 쿠팡이 돈을 주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하이리빙은 돈을 준대요. 그러면 괜찮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런 분들이 그러면 나도 제품을 쓰면서 주위 사람들하고 뭐를 만들었냐면 그래 이런 소비자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무엇을 배우냐면 연결하는 방법을 배워서 연결을 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컨텐츠 연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요. 여기에서 매출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전체 매출액 아셨죠? 이 전체 매출액의 약 8%를 이제는 하이리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전체 매출액에서 약 35%를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나눠 갖는 거예요. 공유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이리빙이 월 20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35%면 얼마일까요? 바로 70억입니다. 여러분 70억이 작은 거예요? 안 그러면 뭐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좋을 때가 아니죠. 그죠? 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70억에서 어떤 분은 3천만 원 가져가고요. 어떤 분은 1,000만 원 가져가고 어떤 분은 500만 원 가져가고 이런 어떤 단위들이 다 달라지는 것은 노력한 만큼 수입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이게 바로 하이리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 구조에 대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대략 하이리빙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사업소득의 35%, 아까 말씀해드린 컨텐츠, 연결하는 방법을 배워서 연결한대라고 하는 이 35%,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판매 잘하는 분들은 판매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아셨죠? 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판매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떨까요?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괜찮겠죠? 그럼요. 이게 바로 홈쇼핑 채널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색깔인 거죠. 그러면 연결을 통해서 돈을 벌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죠. 그럼 그 연결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인데 사실은 스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은 안내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결국은 하이리빙의 쇼핑몰을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쇼핑몰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분명하게.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 주위에는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다단계 판매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이리빙처럼 이런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또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런 거예요. 그것이지 뭐.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교육의 비즈니스다. 안 그러면 정보 전달의 비즈니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예.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배우냐면 여러분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무엇을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할 수 있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이리빙 안에서도요, 우리 그룹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요,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여기에다가 녹여낸 거예요. 그럼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보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배우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끌어간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부업이 됐던, 전업이 됐던 한번 배우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왜요? 저도 부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는 완전 전업의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남다 보니까 아이고 또 괜찮은 데 가가지고 강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하이리빙은 처음에 알아볼 때 이걸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꼼꼼했습니다. 왜요? 하이리빙 회사가 믿을만한 회사인가? 이것도 체크.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이리빙 제품이 정말 괜찮은가? 체크.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비스 제도는 완벽한가? 체크. 네 번째, 그러면 내가 구매한 만큼 돈 준다며.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가? 체크. 여기까지 체크. 그리고 나서 내가 부업을 했을 때 자산 수입이 지켜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봤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하이리빙에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리고 저희 집에 한 40여만 원 정도를 구매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돈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이리빙이 썩 괜찮아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우리 누나한테 얘기했어요. 왜요? 만만한 게 우리 누나거든? 왜 그러냐면 대중 매체에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총각일 때 우리 누나가 2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지금도 안 갚아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이거 들으면 서운할 건데 이렇게 했던 근데 우리 누나한테 제가 물건을 누나 이거 사줘 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서 이런 쇼핑몰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누나가 하이리빙에 회원가입해서요. 하이리빙에서 필요한 것을 구매를 하게 된 거죠. 저는 40여만 원, 누나는 10여만 원 정도를 구매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합이 얼마예요? 50만이죠. 그래서 하이리빙은 산출 방식이 합산 매출 방식이다. 다시 한번 무슨 매출 방식? 합산 매출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0만 점에 대해서 수입이 3만 원 정도가 발생이 돼요. 이런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이 안내되신 분한테 따복따복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 3만 원에서 40여만 원을 이렇게 저는 쇼핑을 했죠. 그러면 내가 쇼핑한 만큼 유통마진이 24,0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는 10만 원 정도를 구매했기 때문에 3,000원 정도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홈플러스 $2 때마다 톡팡 이런 데 가서 쇼핑하면 돈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런데 하이리빙은 돈을 주네? 엄마나 이익이네? 그러면 소비자층한테 제대로만 설명하면 이 소비자분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겠네?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24,000원 플러스 3,000원이 들어오더라고요. 27,0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는 얼마여야 돼요? 24,000원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3,000원을 더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누나를 연결해서 광고를 해서 광고비를 이렇게 준 거래요. 그러면 누나는 왜 안 주세요? 그때 누나가 연결을 안 했대. 그래서 본인이 쓴 만큼 돈이 지급된 거래. 이해되셨죠? 팍 이해되나요? 대충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아. 그래서 하이리빙은 여기 수정이 안 돼 있는데 약 10만 원 이상의 생필품을 구매했을 때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손해를 준다는 거예요? 이익을 준다. 여러분 이걸 잊어먹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하이리빙을 부업으로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근데 되게 신난 거예요. 왜냐면 기아자동차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재미없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재미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새로운 어떤 뭐라 그럴까, 텐션이 생긴 거예요, 저에게. 왜 그러냐면 하이리빙에서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도 할 줄 아네? 막 이런 거. 그리고, 와, 들을수록 재밌다. 막 이런 거 있죠? 재미없나요? 네, 재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요,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저 누군가에게 연결을 시켜볼까, 전달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직장을 다니니까, 어느 분이 더 잘하시냐면, 우리 집사람이 훨씬 잘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이렇게 쭉 알렸는데, 첫 번째 주자가 누구였냐면, 이분이셨어요. 누구였냐면, 우리 집이 있었고, 제가 우리 아파트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층에 살아. 몇 층인지는 모르겠는데 11층에 살아. 11층에. 네, 우리가 1호. 그럼 1101호네. 맞죠?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1101호에 저희 집이 살아요. 근데 하이리빙 하기 전에 1102호는 누가 살았냐면 대우자동차 다니신 분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를 같이 다니니까 꼭 저희들은 뭐를 했냐면 중국집 음식을 시키면 무조건 나눠 먹자. 희한한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짜장면을 시킨다. 그럼 우리 식구 플러스 옆집 식구. 그러니까 사람이 썩 괜찮은 거지, 우리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같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2호가 중국집을 시켜. 그럼 우리 것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하이링 설명을 그래도 썩 잘했나 봐. 이분이 들어보더만 회원가입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하이링 제품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우리 집에 하이리빙 택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 현관 앞에도 하이리빙 택배가 있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 소리냐고.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자는 누구였냐면 102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4층에. 이해가셨죠?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아이들 엄마예요. 아이들 친구 엄마야. 그러니까 아이들 엄마들은 이러시는 모양이에요. 잘 몰라요, 저는. 1층에서 유치원버스를 기다려. 그리고 얘들을 다 보내. 그리고 나서는 우리 커피 같이 마실까? 그런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모시고 왔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이리빙을 설명했더니 하이리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분이었냐면 이런 분이셨어요. 저희 아파트가 이제 처음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 여러분 그 뭐라 그래요? 그 하자보수. 하자보수를 하잖아요. 우리 집 몇 층이라 그랬어요. 다행이요. 잊어먹어서. 11층이라 그랬어요. 근데 베란다에서 제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땅이 위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 거기 하자보수예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자보수합니다. 그랬죠. 사실은 하자보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려고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11층에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나누시면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하이리빙을 듣고 나서 하이리빙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한솔 교육 아세요? 응? 네. 아니 옛날에 책 파는 분들. 네. 그때가 1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추웠어요, 여러분. 11월 달은. 근데 그 11월 달에 저 꼭대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모양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11층에 띵동 눌렀는데 저희 집사람이 참 이 센스가 넘치는 분이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근데 11층에 띵동 누르니까 문을 열면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너무 추운 것 같은데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커피 한잔 하세요. 라고 들어오시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이리빙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이리빙을 하게 된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재밌죠? 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셨죠? 이게 바로 하이리빙을 같이 하게 된 분들이에요. 집사람이 되시. 이렇게 쭉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매출액이 우리 집에서 필요한 것 바꿔 쓰면서 이분들이 필요한 것을 바꿔 쓰니까 매출액이 합산 매출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00만 점은 쉽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먼저 쓰시던 모든 소비자, 사업자분들한테 돈을 유통마진을 전부 다 돌려주면서 저에게는 제가 쓴 유통마진이 들어오면서 광고비가 들어온 거죠.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 그냥 500만 점 되더만. 그냥 되더만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왜요? 강의를 들어보니까 당신한테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사니까 합산 매출액이 되니까 500만 시장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00만 시장을 형성한 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하이패밀리라고 그래요. 이해 가셨죠?
많은 가족을 갖췄다라고 해서 하이패밀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네 분의 사업자랑 같이 시작을 했어요. 맞죠? 예. 그리고 그 네 분의 사업자랑 교육을 같이 듣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도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같이 진행을 시작을 했던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500만 시장을 딱 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 수입이 한 평균적으로 평균이에요. 어쩔 때는 한 60만 원도 되고 그러더라고. 근데 70여만 원 정도 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웃긴 게 이 70여만 원이 이번 달도 나오고 다음 달도 나오고 그 다음 달도 나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자산 수입의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무슨 수입? 자산 수입의 시작이 된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입이 나오는데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요거 말고 요거네. 자선 수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수입이 연속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생필품이니까. 생필품은 여러분들 리테일 효과가 빨라요, 안 빨라요? 리테일이 뭐냐면 사이클이 빠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두 번째가 새로운 상품이 이렇게 나왔는데 야, 저 같은 경우는 깜짝 놀라는 게 많은 회원들이 있다 보니까 메타액티브 슈퍼종균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 3억이 넘는 매출액이 발생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새로운 상품이 하나 들어오는데도 이 새로운 상품에 대한 매출액 이 한 가지만 갖고도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회원이 회원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정지호가 하이리빙 안 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절대로요. 안 할 거 아니 저 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아니 나는 안 할 건데 여러분 다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거 물어보지 말래. 그냥 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전국으로 다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들이 알아서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 증가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저는 하이리빙의 우리 그룹 시스템. 이 시스템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정보를 전달하는데 아주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방법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세련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뭐가 되냐면 연금성 수입이 되더라. 즉 자산 수입의 토대가 되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여기서 꼭 잊어먹지 마세요.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이 중요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수입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자산 수입의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네 분이서 이렇게 가치를 쪼갰는데 어떤 분은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살짝 부족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은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안 그러면 살짝 부족하게 하셔요? 넘어갈게요. 예. 그분 중에 열심히 하신 분들하고요. 저 도움을 드리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A라는 분으로부터 이렇게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합산 매출액 500만 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이 또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 즉 저를 안내해 주신 분하고 같이 도와드리니까 어머 이분도 이렇게 합산 매출액 500만 점이 굉장히 빠르게 형성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500만 시장이 형성됐는데 각각 수입이 지급이 되면서 저에게는 뭐가 발생을 하냐면 프론티어 마스터라고 하는 수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약 130만 원 정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속적인 수입의 발판이다. 구축이에요. 구축.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형성되는 거고요. 두 분이 500만 시장을 꾸준히 유지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C라는 사람, 그 다음에 D라는 사람, E라는 사람이 부업으로 다니면서 뭐를 하냐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분들 합산 매출액을 봐보니까 248만 원, 182만 원, 7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리빙은요. 이 사람들을 롤러 방식이라고 그래요. 합산 매출 방식을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500만 시장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M, 마스터라고 합니다. 이해 가셨죠? 이런 분들은 평균 수입이 얼마가 되냐면 25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어떠신 분들은 180만 원도 되고요. 어떠신 분들은 350만 원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250만 원 이렇게 딱 못을 박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거 연금성 수입 또는 자산 수입의 조건을 가져가게 됐다. 이해되셨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7개월 만에 이런 수입을 가져왔어요. 그때 당시에 30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꽤 큰 수입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제가 이때 뭐를 했냐면, 보너스도 이렇게 받았지만 학자금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요,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아이들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다 졸업했습니다. 그럼 꽤 됐죠?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뭐를 받았냐면 학자금을 다 받아버렸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을 것 같아요? 짧게 다녔을 것 같아요? 중간이 안 돼. 어디를 갔다냐? 여기는 몇 번째인지를 모르겠네. 막 이래요. 이해되셨죠? 네. 여행은 정말 숱하게 다녔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렇게 많은 여행을 다닐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아마 노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하이리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행도 굉장히 많이 다닐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네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아까쯤에 500만 시장 세 그룹을 형성을 이렇게 쭉 했지만 시간이 쭉 지나면서요. 하이리빙을 툭툭 던지듯이 했어요. 다시 한번 어떻게 했다고요? 이해되셨죠? 300만 원 돈 벌어보실래요? 안 그러면 거실 있잖아요. 지금 하시는 일에 추가적인 수입을 원하십니까? 예전에 이런 단어 진짜 많이 썼어요. 툭툭 던졌어요. 툭툭. 그랬더니 누가 있었냐면 우리 종암동에 계신 우리 처형이 하이리빙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삼성생명에 다녔었거든요. 팀장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업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갖춰진 거죠. 이렇게 500만 시장이 5개를 형성하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하이마스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매월 600여만 원, 평균 600여만 원의 수입을 받는다. 크셔요, 작으셔요? 저 기아자동차 정말 오래 다녔거든요. 근데 이런 수입은 생전에 못 받아왔어요. 근데 하이리빙에서 이런 수입을 제가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어요. 여러분 신나지 않았겠어요? 신나요. 얼굴에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보너스는 이 정도. 아셨죠? 네,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뭐냐면 학자금. 그 다음에 부부 동반 해외. 여러분 여행을 1년에요. 동남아시아 한 번, 그 다음에 예전에는 유럽 이랬거든요. 어찌됐든 1년에 2번은 무조건 간다. 어쩔 때는 3번도 가요. 이해 가셨죠? 네. 저는 자산 수입을 구축하는데 목적성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아시겠죠? 예, 저는 그게 바로 하이리빙에 저는 성공했다. 이렇게 기준 잡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이리빙을 쭉 해보니까 여기에 자이언트도 있고요. 자이언트는 약 800여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 임페리얼 정도 되면 약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요. 저는 현재 임페리얼입니다. 그러면 평범한 직장인이 이 정도의 수입을 받는다. 적지 않습니다. 이해 가셨죠? 썩 많은 액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입이 되게 많은 곳이 바로 하이리빙이다 라고 보셔도 되는데 정지호의 레거도입니다. 이것은 직파트너입니다. 직파트너. 그래서 정지호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펼쳐져 나가고 있고요. 전국에 펼쳐져 나가는데 제주도에도 지금 회원들이 1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한번 회원 계보도를 뜯어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지입니다. 여기 빼놓은 게 있어요, 몇 개. 이해가 하셨죠? 이거 회사가 준 거라 그냥 써먹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얼마 전까지 카오락을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내일 모레, 다시 한번 9월 며칠이죠? 11일인가? 그때 세 글자, 뭐예요, 영문이? 두바이.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바이!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두바이. 네. 너무 경쾌하다. 제가 걱정입니다. 비행기를 10시간 탄다네요. 그래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영화를 한 4편 준비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사막도 한번 가본다 그러네요. 네,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여행에 꿈을 한번 꿈꿔보십시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참 하이림 여행이 굉장히 딥인 대접을 많이 받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행복을 나누고 행복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하이리빙 하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행복을 만들고 행복을 나눠주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 회사입니다.
자동차 회사 중에 여러분 한 주당 금액이 가장 높은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바로 뭐냐면 페러리입니다. 이해 가셨죠? 페러리 들어보셨어요? 네. 너무 발음이 너무 좋아서 페러리예요. 이탈리아 자동차입니다. 근데 한 주당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너무나 웃긴 것은 이 한 주당 가격은 현실적인 가격이라는 거죠. 현실적인 가치예요. 이해 가셨죠? 근데 자, 오른쪽에 한번 표를 한번 봐보시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있는 이 자동차 회사들의 주식을 전체를 모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회사의 주식이 팔린 총 금액을 합산한 거예요. 그 합산한 시가총액과 옆에 있는 회사 테슬라입니다. 전기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아시죠? 근데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주가총액, 팔리는 주식을 전체 합산하니까 테슬라가 더 높더라. 이건 뭔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 가치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현실만 보고 살아가나요? 미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요? 내 앞에 있는 이 1초도 분명한 것은 미래의 시간입니다. 이 1초의 시간이 바로 현실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이 1초의 시간을 내가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은 노동 수입을 갖고 계신 분들이 태반이지만 과연 자산 수입을 몇 프로 정도를 갖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지호는 하이리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산 수입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